자, 진명훈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학생 설명회 하는 날인데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쫙 공부를 하니까 좀 지겹죠? 지겨워? 시험이 지겨워?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게 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좀 일과가 좀 긴 날, 이런 날은 주제별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대입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걸 이제 하나씩 이렇게 제목을 붙여갖고 여러분한테 알려줄 거예요. 자, 이게 대학 입시를 하는데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름을 더 체인지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알고 있죠? 그죠? 더 체인지라는 변화라는 뜻이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변했죠, 이미. 많이 변했지. 뭐가 변했어, 너야? 너 공부 안 하던 애냐?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예전에 하고 있던 공부랑 지금 하고 있는 공부랑 약간 이 폭과 깊이에서 약간 달라졌죠. 순식간에. 그렇죠? 근데 그런 변화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변화 중에 하나고요. 그걸 갖다가 좀 이렇게 좀 웃기게 표현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들 몸에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 그것도 변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변화가 뭐냐면 공부라는 게 아무래도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약간의 학원에서 시키는 선행 이런 거지. 그렇죠? 근데 그런 공부를, 즉 시험을 위한, 이렇게 뭐 학교 시험을 위한 그런 공부를 상시적인 공부, 상시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항상 하는 거죠. 항상. 여러분들 직업이 학생이잖아요. 그죠? 직업이 학생이니까 이제 항상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 아시겠죠? 그 다음 변화가 뭐냐면, 이제 오늘 하려는 얘기인데, 그 다음 변화가 뭐냐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본인의 입시를, 그러니까 대학 입시를, 본인이 진행하는 대학 입시를 이해하는 학생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 사실 공부를 굳이 뭐 이렇게 내가 꼭 이걸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없이 여러분들 DNA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면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공부 잘하네, 우리 손녀 공부 잘하네, 착하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DNA 속에 뭐가 내재되어 있냐면 공부 이꼴 선이야. 공부 열심히 하면 착하네. 근데 그런 그냥 좀 약간은 맹목적이고 약간은 뭔가 좀 좌표 없는 공부에서 방향성 있는 공부. 이해가시죠? 방향성이 있는 공부. 그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입시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변화가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세 번째 변화야. 학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게 만들 때까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막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렇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대학 가는 순간까지 사실은 엄마 아버지가 입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여러분들 집에 와서 짜증낸다며. 10시까지 집에 10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짜증낸다며. 아씨 피곤한데 왜 집에 와서 격려해 주는 거? 약간의 격려? 그 다음에 밤에 갔을 때 보통 뭐 먹죠? 그렇죠? 간식 챙겨주는 거? 뭐 이 정도가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다예요. 격려해주고. 우리 아들 힘들지, 우리 딸 힘들지, 이런 격려와 여러분들 그 건강 챙겨주는 거. 이 정도밖에는 사실은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대학 입시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안 지겨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안 지겹잖아.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오늘 그 첫걸음이라는, 입시의 이제 첫걸음인데, 그거를 이제 하는, 그 설명하는 자리를 이제 여러분들 만든 거예요. 대학 입시 첫걸음이라고 오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직업이 대학을 합격시키는 게 직업이라 그냥 내일 우리 학생들 데리고 설명회를 한번 해야겠다 이러면 그날 전에 그냥 한 10분 정도 이렇게 쫙 목차를 써요. 늘 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일은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일은 대학 입시 첫걸음을 해야겠다.
선생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선생님 이런 얘기를 좀 가끔 해서 대부분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 수업을 안 하잖아요. 거의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래서 선생님 만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오게 했고요. 자, 대학 입시를 이해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건 우리의 미션이에요. 우리의 미션.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미션은 2024년 9월에 원하는 대학의 전형에 원서를 내고 합격하는 겁니다. 오늘 수능 봤죠? 고3들이. 여러분들하고 몇 년 차이 나요? 3년. 오늘 형, 오빠, 누나가 시험 본 사람. 오, 있네. 좀 그렇지, 기분이. 대학 시험 보러 간다 그러니까. 기분이 좀 묘하죠? 여러분들이 2024년 9월에 원하는 대학의 전형에 원서를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34개월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34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일단 이 3년 34개월 후에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굵은 글씨로 써놓은 거 하나씩 보시면 원하는 대학 어디예요? 원하는 대학. 뭐 예를 들면 저기 경기도 천안이나 전라도 광주 근처에 있는 대학을 굳이 가야겠다 손들어. 손 들라 그러다가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은 싫다. 좀 멀리 공기 좋은 자연과 더불어서 대학 생활을 하겠다. 시골에서 이렇게 좀 콩도 좀 따고 산책도 좀 하면서 야생동물들도 좀 이렇게 봐가면서 그런 대학을 원하는 학생은 없죠? 그렇죠? 아마 지금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성적대 학생들이 있는데 본인이 중학교 때 어떤 성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다 뻔해요. 다 뻔해. 선생님 알려줄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자, 여기는 우리 관악구에 사니까 서울대 가깝죠. 연대 들어봤죠? 고대가 있고요. 서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학생들은 못 가는 이대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가 있고. 경희대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경희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외국어대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라는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또 강북에 가면 건국대가 있고요. 동국대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거리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이제 홍익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가까운데 뭐가 있어요? 숭실대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기에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인서울대학이라고 부르는 데고, 여기다 조금 확장을 시키면 대학과 상관없이 이제 의대, 약대, 수의대, 이건 대학과 상관없이 좀 커트라인이 높죠? 한의대, 이런 대학들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가면 포스코라는 대학이 들어봤니? 포스코? 포스코 한글로 쓸게요, 그냥. 포스코가 어디 있는 대학이에요? 예전에 포항공대라고 우리가 부르던 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가면 이제 카이스트라는 대학이 있고요. 카이스트는 국책대학이죠. 국가가 정책적으로 만든 대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대학들이 또 어디가 있냐면, 뭐, 디지스트라는 대학이 있어요. 지스트라는 대학이 있고, 유니스트라는 대학이 있고, 여러분 이거 좀 생소할 텐데. 유니스트는 울산에 있고요. 디지스트는 대구에 있고, 지스트는 광주에 있어요. 얘는 대전에 있고. 아시겠죠? 일단 비슷한 대학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대학, 원하는 대학이라고 좀 떠올려봐라 한다면 선생님이 여기 써놓은 대학들 중에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없는 사람. 선생님 써놓은 대학 중에는 없다, 내가 원하는 대학이. 대학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원하는 대학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어는 뭐냐면 전형입니다. 전형. 전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뽑는다는 뜻이죠. 전형이 무슨 뜻이라고? 뽑는다. 근데 대학이 학생을 뭘로 뽑아요? 키를 뽑으면 좋겠지. 키를 뽑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키 작은 애들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가산점을 더 주고, 키 큰 애들은 마이너스를 주고, 그럼 안 되게 불리하겠네. 우리 강모구는, 그죠? 좀 불리하. 자, 이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에 모든 대학이 다 똑같은 방법을 뽑는 게 아니에요. 대학마다 전형이 다 달라. 그리고 하나의 대학도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그 대학을 잘못 가는 학생들, 실패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2023년 여러분이 고3이잖아. 고3 9월이 딱 돼갖고 아씨 나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되지? 이거 실패한 거야. 이미 끝났어. 삑! 끝났어. 왜 그러냐 하면 각 대학마다 전형이 다르다라는 건 각각의 전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9월 달에 원서 쓸 때 그 요건을 갑자기 준비할 수 있어? 그게 안 되잖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지. 나는 어느 대학에 어느 전형을 목표로 한다. 그 전형에서 나한테 뭘 요구한다. 나는 어느 대학에 어느 전형을 목표로 한다. 그 전형에서는 무엇을 갖고 올 것을 나한테 요구한다. 라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 그거를 앞으로 3년, 앞으로 2년 이렇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뭔 얘기인지.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형의 원서를 낸다라는 것은 그 전에 고등학교 3학년 9월이 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어떤 전형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런데 그 전형을 엄마가 알면, 아빠가 알면 그게 어떻게 해? 여러분한테 알려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런 전형을 갖다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학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활동도 해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잖아. 근데 엄마가 아빠가 활동할 수 없잖아. 그렇지? 엄마 아빠가 선택할 수 없잖아. 엄마 아빠가 시험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런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그런 일을 미리 하지 않으면 좌표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9월이 가서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항상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어떤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넣을까 항상 생각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전형이 있거든요. 나와 있거든, 안내문이. 근데 그거 읽어봐도 잘 몰라, 처음에는. 왜 모를까? 이게 그 설명이라는 게 문서로 돼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개념어잖아. 그렇죠? 뭐 모집 단위와 관련돼서 뭐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막 이런 말들이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가 어느 대학이라는 목표가 생겼으면 그리고 어떤 특정 전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생겼으면 우리 학원에 이제 컨설팅하는 선생님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만나고 있죠? 요새 한 명씩 한 명씩. 그죠? 김영윤 선생님 상담 한 번이라도 한 사람. 한 명 했어? 두 명 했어? 세 명 했어? 우리 이제 여러분들 지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이 이제 김영윤 선생님인데 그 김영윤 선생님 말고도 다른 선생님도 있고요. 또 다른 선생님도 있고요. 네 분의 이런 컨설팅 담당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상담을 하시거든요. 그럼 모르면 물어보는 거예요, 가서. 알겠죠? 귀찮을 정도로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 이 대학 가고 싶은데 제가 이 대학을 가려면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까요? 이 대학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이런 전형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분들은 하는 일이 뭐야? 계속 그런 거 하는 게 직업이에요. 대학이 전형을 발표하면 그 전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대학의 전형에 우리 학원에 어울리는 학생들을 매칭을 시켜서 뭔가 부족한 게 있다면 그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우라라고 여러분한테 말해주고 아시겠죠? 실제로 원서를 내게 하고 합격시키고 그거를 1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이야. 1, 2년도 안 되고 10년 정도 했으면 잘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우리 학원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월화수목금토를 여러분한테 공부를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온 거야? 왜 온 거야, 그럼? 엄마가 가라 그래서 온 거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우리 학원을 처음에 선택할 때 그래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관악구, 동작구에서 대학을 가장 많이 보낸 학원이 여기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대학을 합격시킨 사람들, 제일 마지막에 원서를 쓰는 분들이 계시겠죠? 네,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작년에도 여러분이랑 비슷한 학생, 재작년에도 여러분 비슷한 학생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야? 성적 때도 비슷하고. 여러분도 참 예쁜 학생은 없었지. 역대 최고로 이쁜데 왜 안 웃어? 뭐 노력을 하고 있으면 반응을 보여줘야지. 근데 어쨌든 비슷비슷한 학생이 여태까지 합격시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경험치와 그 다음에 자료들이 충분히 쌓여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 맞게 조금씩 변형시켜서 여러분들에 맞는 로드맵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하면 그 대학 그 전형에 원서 쓸 수 있다는 걸 짜주는 거야. 얘가? 그런 걸 써먹어야죠. 그죠? 상담 여러 번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뭐 청구되는 거 없어요. 다 무료야. 뭔 말인지 알겠지? 아무 때나 가서 물어보면 돼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해 가시죠? 학교 가도 마찬가지.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선택 과목
적어내라고, 조사하라고, 뭐 써오라고 한단 말이야. 잘 모르겠다. 그럼 가는 거야. 뭐 선택할까요, 선생님? 뭐가 좋을까요? 저한테 뭐가 어울릴까요? 이런 과목을 선택했을 때 문제는 뭔가요? 학교에서 동아리를 골라야겠다. 또 모를 가는 거야. 알겠죠?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동아리를 선택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알겠지? 학교에서 무슨 대회가 있는데 나갈까요? 말까요? 뭐 이런 거. 뭐든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미션은 다 해서 대학 고르고 전형 고르고 준비하고 로드맵 짜고 수업 듣고 물어보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여기 써있네. 뭐 해야 돼? 합격해야지. 영서 대학 가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지나고 나서 선생님 보고 싶지? 정말? 지금 오늘도 이제 그 우리 학원 출신의 제자들이 아까 찾아왔었는데 선생님도 여러분 보고 싶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 여러분들 야단치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지만 되게 따뜻하고 정이 많은 사람이야. 알고 있지? 저것 봐, 임주씨. 알고 있어, 너? 그런 사람이라 선생님들 여러분들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을 보는 정말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볼 수 있어.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굉장히 좀 어색한 관계가 돼버려. 그렇지? 서로 찝찝하고 어색하고 서로 피하는 관계가 돼버린다고. 그렇겠지? 그렇죠? 합격시켜야 돼. 그래서 선생님 모토가 뭐예요? 합격시킬 수 없는 학생은 가르치지 않는다. 나중에 그런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합격시킬 수 없는 아이는 가르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르치는 아이는 반드시 합격시킨다. 그래서 그 아이를 계속 볼 수 있는 관계로 만든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관악구에서 애들을 계속 모은 다음에 국회의원을 나간다. 농담. 여러분들 계속 만날 수 있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합격시켜야 된다. 됐죠? 목적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영어를 배우고 수학 선행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연습장 검사하면서 여러분들 괴롭히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요? 합격하는 겁니다. 합격. 됐죠? 이게 이제 우리의 미션이에요. 좀 크게 봅시다, 인생을. 짧게 보지 말고 크게 봅시다. 자, 대학을 가는 방법은 이제 크게 이제 수시하고 정시가 있어요. 수시와 정시. 자, 수시는 이게 그 정시 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선생님 쉬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수시로 가는 게 더 좋은 대학을 갈까요? 정시로 가는 게 더 좋은 대학을 갈까요? 왜죠? 왜일까요? 왜 정시로 가는 게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 수시로 가는 게? 자,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면 첫 모의고사 1학기 때 보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월 모의고사를 보고요. 4월 모의고사를 보고 6월 모의고사를 보고 7월 모의고사를 보고 9월 모의고사를 봐요. 요 9월 모의고사까지 본 다음에 수시 원서를 접수해. 수시 원서를 접수합니다. 근데 이 정시라는 전형은 거의 대부분 수능 100%예요. 그러면 수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3월 모의고사 3등급, 4월 모의고사 3등급, 6월 모의고사 3등급, 7월 모의고사 3등급, 9월 모의고사 3등급이었던 애가 불과 9월 모의고사 3등급이었던 애가 두 달 있다 수능을 가서 갑자기 1등급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그런 일은 안 생겨. 그러니까 3, 4, 6, 7, 9 5번의 모의고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정시에서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에 원서를 낼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모의고사 점수는 잘 안 변하니까. 조금 오르겠죠.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오르겠지만 이런 급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런 급. 요 정도의 수능을 이 아이가 맞는다면 정시에서 어떤 대학을 갈 거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거야. 알겠지? 얘가 실제 수능에서 이런 점수를 맞는다면 어느 정도 대학을 정시에서 갈 수 있을 것이다 를 예측했어. 그런데 그 모의고사까지 보고 예측을 다 끝낸 다음에 수시원서를 쓰죠. 그렇겠죠? 그럼 수시원서를 쓸 때 정시에서 이 아이가 수능을 봐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낮은 대학을 수시에서 쓸까요? 그럼 미친 짓이잖아. 그치? 내가 얘를 망쳐야겠다. 굳은 마음을 먹고
박시현, 네가 정시에서 뭐 예를 들면 성균관대 갈 수 있어? 야, 너 숭실됐어, 수시에서. 선생님이 그런 짓을 하겠냐고. 안 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수시에서 쓰겠죠. 원서를. 그리고 모의고사 점수는 크게 안 변하니까. 그러니까 수시에 가는 게 더 좋은 대학, 정시에 가는 게 더 좋은 대학. 수시에 가는 게 더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원리적으로. 알겠지? 정시를 예측하고 그걸 하한선으로 해서 수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지원을 시키기 때문에 수시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거야. 됐지? 그리고 또 특히 우리는 지금 수시는 여러 가지 전형이 있어요. 수시 전형에도. 지금의 수시는 어찌 보면 자, 여기를 좀 더 하고 갈게요. 자, 수시 전형의 종류가 교과라는 전형이 있는데, 교과라는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내신을 가지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대학은 이걸 갖다 추천하라 그래. 뭐 서울대는 추천 전형이 2명 뭐 추천해라. 학교별로. 뭐 고대는 뭐 정원의 4% 이내. 학교별로. 뭐 연대는 정원의 5% 이내. 뭐 이런 식으로 각 고등학교에다가 각 대학에 몇 명을 추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추천을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뭘로 추천하겠니? 키 큰 사람 추천할까요? 뭘로 추천하겠어요? 학교에서 추천할 때. 성적 갖고 추천하겠죠. 당연히. 딴 거 갖고 추천하면 구설수가 생기잖아. 문제가 생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선생님 왜 쟤는 추천해주고 나는 추천 안 해줘?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교는 철저하게 뭐를 중심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다? 성적을 중심으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죠? 그렇죠? 근데 그 성적이 내신이기 때문에 교과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추천이나 교과랑 사실 거의 똑같은 말이야. 거의 똑같아. 윗대학은, 아까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들은. 그리고 선생님이 3개 대학만 썼는데 다 있어요. 밑에 대학들도. 이런 추천전형이. 이런 게 수시전형의 한 가지 종류야.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추천을 원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전형도 있고, 그냥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그냥 전형도 있거든요. 학교 추천 안 해도 여러분 낼 수 있어요. 서울대도 학교 추천 안 받아도 낼 수 있어. 서울대는 수시 전형이 이런 추천을 받는 지역 규정이라는 전형이 있고, 추천을 그냥 안 받아도 본인이 낼 수 있는 일반 전형이라는 전형이 있거든? 이해가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본인이 낼 수 있는. 이것도 이제 일종의 수시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논술 전형 명수가 계속 줄어요, 지금. 계속 줄고 있어. 조금씩.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도 이런 교과 전형이나 이런 학생부 전형, 이 종합 전형은 굉장히 내신 중심 전형이거든요. 내신 중심? 근데 내신 중심이라고 해서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균 등급이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평균 등급. 근데 우리가 다행히 어디 사냐면 관악구 동작구에 사는 거야. 다행히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런 내신 등급 받기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거기다가 또 여러분들은 관악구 동작구에 살면서 또 어딜 다녀요? 진명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딱 마련이 된 거죠. 그죠? 내신을 따기 좋은 지역에, 그죠? 내신을 잘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학원을 다니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끝까지 붙어있기만 해도 대학은 가요. 여러분들 다 합격시킬 수 있어. 축하해, 미리. 다 합격시킬 수 있어요. 우리 학원 다니는 애들은 다 가요. 다 가. 어딜 가느냐고 문제지. 다 가, 진짜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이게 여러분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야. 이상한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들이 근거로 드는, 그런 부모님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는 분위기를 많이 타서 이런 고등학교에 가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으면. 노는 애들이 많은 고등학교를 가면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은데 고등학교를 가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다. 이런 근거를 대시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답변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답변을 하는데, 얘는 어디 가나 놀아요. 그 고등학교를 가서 옆에 애들 때문에 얘가 노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 가나 노는 애예요.
아니면 대학을 간다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대학 이름 쫙 써놨잖아요.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는 사실 10% 아니거든요. 전체 수험생 중에서 10% 안쪽에 있는 학생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수능을 본 사람이 50만 명인데 50만 명에서 5만 명 안쪽이 아까 선생님이 써놓은 그런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없으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그거는 처음부터 결격 사유예요. 그런 애는 어차피 못 가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학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아까 선생님이 써놓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8시 50분에 오늘 학교 안 가니까 하고 나서 공부해. 그랬을 때 아무 말 안 하고 나오는 학생. 그리고 조용히 해. 뭐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처럼 종일반 내에서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 옆에서 탱크가 지나가던 뭔가 총을 쏘고 있든 간에 그냥 나는 내 공부를 한다. 이런 학생이 아까 선생님이 써준 그런 대학을 가는 거죠. 이해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 환경 탓을 하는 애는 이미 안 되는 애야, 걔는. 알겠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신 등급을 받기에 가장 유리한 학교를 가는 게 일단 대학을 갈 수 있는 보험을 드는 거야. 됐지? 보험을 들어놓고 거기가 더 잘하면 더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다행히 이런 수시 전형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조건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추천이 많지 않았거든. 이렇게 내신 중심으로 이렇게 바뀐 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되게 복 받은 거야. 여러분 때 딱 바뀐 거야, 이게.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학원도 잘 골랐고. 성공했어, 이미. 이미 성공했어. 이대로 가면 돼. 요새 조길반에서 떠드는 애가 없잖아. 조용하잖아. 그렇지? 불과 몇 개월 전에 기억나? 동현아, 기억나지? 불과 몇 개월 전에. 지금 같은 분위기 아니었지? 그지? 우리 종일반을 꿋꿋이 지키고 있는 동현이가 잘 알지. 종일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선생님 바꿔놨잖아. 지금은 정말 고요합니다. 사사삭. 연습장에 샤프 굴러가는 소리. 아름다워. 이 샤프가 굴러갈 때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리는 게 쌓여갖고 여러분들 점수가 되고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게. 그 소리를 이렇게 밖에서 듣고 있으면 너무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이런 학생들을 어떻게 안 이뻐할 수 있을까? 그죠? 오랜다고 8시 50분에 다, 오늘 한 명 빼고 다 왔더라고. 8시 50분에. 그러니까 뭐 병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사유 없이 지각한 애가 딱 한 명 있더라고. 걔는 당분간 안 보려고. 누군지는 말 안 할게. 안 보려고, 걔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은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각각의 전형이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또 한번 자세하게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건지. 어쨌든, 수시 전형에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원서를 낼 건가를 미리 계획하는 그런 학생이 돼야 된다. 원하는 대학, 아까 얘기했고요. 지금 교과 추천 종합 논술 정시, 논술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게 논술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논술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내가 논술 전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과정과 여기에 교과나 종합을 준비하게 돼서 공부를 하는 과정이 지금은 똑같아. 나중엔 달라지는데 지금은 똑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일단 여기 가는 거야. 알겠죠? 근데 다만 그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자연계를 가는 학생들은 이 논술이 뭐 글을 쓰는 논술이 아니에요. 이과의 논술은 전부 다 뭐냐면 수학 문제를 푸는 걸 수리 논술이라고 하고요. 과학 문제를 푸는 걸 과학 논술이라고 해요. 또 자연계의 논술은 이제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수학과학을 지금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기 시작했잖아. 그렇죠? 이걸 이제 하는 게 1단계인 거야. 이걸 하면서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갖고 있는 능력치가 이런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신 등급보다 수학과학 능력이 탁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쪽으로 몰면 되는 거죠. 그때. 얘가? 그때. 이 논술 전형은 다 있어요. 웬만한 대학은. 좋은 대학은 다 있어. 논술 전형을 뽑는 대표적인 대학이 연대하고 성대예요. 연대, 성대, 중대 이런 데들이야. 이런 대표적인 이제 수리논술, 과학논술 보는 대학들이거든요. 다 있어. 인문계는 좀 다르죠. 인문계는 이제 주로 이제 글을 쓰는 논술인데, 근데 이 글을 쓰는 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시 써라, 소설 써라 이런 게 아니잖아. 논리적인 글을 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미리 하기 위해서 사실 지금 여러분들 이 클래스 같은 수업도 하는 거예요. 글을 못 쓰면 이과 학생은 똑같아. 글을 못 쓰고 글을 못 읽으면 절대 좋은 대학 못 갑니다. 대학은 기본적으로 똑똑한 학생을 뽑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는 똑똑한가? 여러분 똑똑해요? 아직은 아니죠. 똑똑하러 가는 중이지. 그치? 그래서 똑똑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했을 때 여러분들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똑똑하구나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그 결론을 내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겪은 프로세스는 딱 둘 중 하나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었거나, 맞지? 그 사람이 똑똑하다는 결론 내리려면 그 사람이 한 말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쓴 글을 읽거나. 유발 하라리 똑똑하죠? 유발, 노아, 하라리 누군지 알아? 지금 여러분들이 요새 그 책 읽고 있죠? 그렇죠? 그 책을 쓴 그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여러분들은 유발 하라리가 똑똑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있잖아. 그렇죠? 이런 인류의 역사에 대한 통찰이 정말 대단하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생긴 거는 좀 비리비리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똑똑해요. 글을 읽고. 그러면 똑같이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똑똑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똑똑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할 때 대학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맞지? 여러분이 쓴 글을 보는 거예요. 얘가 글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 있으니까. 문과를 가서 논술 전형을 하고 싶은 학생은 한국의 유발 하라리가 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논술 전형은 나중에 하면 돼. 지금은 이제 준비 과정이 똑같다. 이 클래스를 하는 목적은 꼭 문과 논술만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글을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수행도 글 쓰는 게 굉장히 많고요. 학생부상에 여러분들 기록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글 쓰는 걸 두려워하고 글 읽는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 알겠죠? 쓰고 읽는 게 생활이 돼야 돼. 글을 읽는 건 일상생활이 돼야 돼. 여러분 45분 동안 수학 문제 막 열심히 풀다가 막 머리가 아프죠? 그러면 나와서 괜히 그 정수기 앞에서 막 그 조교 선생님들하고 떠들고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들어가서 유발 하라리를 만나세요. 쉬는 시간에 책을 읽는 거야. 공부 시간에 공부를 하고. 알겠지? 수학 공부하다 머리 아프면 어떻게 하는 거죠? 영어 공부를 하시고. 영어 공부하다 머리 아프면 국어 공부를 하시고. 알겠지? 국어의 스트레스를 수학이 풀어주고, 수학의 스트레스를 영어가 풀어주고, 뭐 그런 거예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원선아, 너 눈빛이 진짜 저 사람 너무하네, 뭐 이런 눈빛인데. 자, 그렇습니다. 근데 전형 요소를 좀 볼게요. 자, 전형 요소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이런 전형들이 있는데 무슨 교과 전형, 추천 전형, 종합 전형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전형이든 간에 요 네 가지가 섞이는 거예요. 조합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교과라는 건 내신입니다. 자, 내신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매겨지냐 하면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A, B, C 이런 거 받았죠? 그렇죠? 고등학교는 등급을 받아요. 이제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과학이 있겠죠, 고1 때. 통합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가 있어요. 그럼 이제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단위수라는 게 존재하는데, 단위수라는 건, 요 4, 4, 4, 3, 3,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일주일에 몇 시간 들었냐를 의미하는 거야. 4단이면 일주일에 4교시 들은 거고, 3단이면 일주일에 3교시 들은 거야. 알겠지? 그럼 과목별로 여러분들 시험을 보겠죠? 그럼 시험을 봐서 그거를 상대평가를 해서 4%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학교가 250명이다. 그러면 4%는 몇 명이야? 10명이지.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 국어 점수 1등부터 10등까지가 1등급이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11%까지. 그러면 25명이니까 25, 25니까 뭐예요? 25, 27점 보니까 28명이죠. 반올림하면. 28등까지가 2등급. 됐어? 그 다음에 23%까지. 여기까지가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아이가, 국어는 우리 환쌤한테 잘 배웠어. 1등급. 영어는 이제 상쌤한테 맞으면서 배웠지만 3등급. 뭐 수학은 2등급. 이렇게 말. 통합과학도 우리 애들은 통합과학은 거의 50% 이상이 다 1등급 받아요. 우리 학원 통합과학은 관학교 최강이에요.
어떨 때는 3분의 2가 1등급이 나와. 무적이에요, 무적.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지금 통합과 가르치는 선생님 성함 아세요? 그분이 이렇게 막 좀 몸도 이렇게 좀 약간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막 좀 그래 보이지만 그분이 관악구 동작구에 통합과학만 8년 동안 한 사람이에요. 이 동네 통합과학만. 각 학교의 문제 스타일이나 축제 스타일이 다 꿰고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달인. 통합과학 달인이에요, 달인. 자, 그리고 통합과학 우리 애들 제일, 그래서 오히려 사회국사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사회국사를 안 가르치면 니네들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안 가르치면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통합과학을 예를 들면 한국사 2등급 받았다. 사회를 뭐 예를 들면 2등급 받았다. 이렇게 칩시다. 그럼 막 등급이 이렇게 이거는 뭐 굉장히 골고루 웬만하면 잘 받은 등급인데, 어떤 애들은 뭐 이거 4, 1, 뭐 5, 2,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죠? 너 왜 이 시험 못 봤어? 그러면 그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뭐 온갖 가지.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곱하는 거예요. 4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1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2 계산해보세요. 4 12 8 3 6 6 6 6 8 20 그 다음에 15니까 35 39네요. 단위수의 합이 뭐야? 7, 3, 21이죠. 그렇죠? 그럼 21을 39로 20을 나눈 거죠. 21.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1 하면 얼마야? 18인가요? 그럼 28, 7이네요? 7이 14, 7이는 14.7이죠. 그러면 얼마예요? 3, 2네요? 이 몇 개 들어가요? 뭐 어쨌든 그러면 이 아이가 이런 등급을 받았다 그러면 대략 평균 몇 등급을 받는 거야? 1.7등급을 받는 거야. 1.7등급. 1.7등급이면 어느 정도냐? 굉장히 우수한 등급입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이 만약에 1.7이라는 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지만 한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대, 중대, 이대 안에서 대학 갈 수 있어요. 뭐가 와야? 근데 이 등급을 받기가 그리 쉬운 건 아니죠. 알겠죠?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 앞자가 여기서 1.7 이렇게 썼는데 이 앞자가 1이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을 대충 갈 수 있다는 뜻이야. 이 앞자가 일자라는 거. 대충. 그 안에서 어딜 갈지 몰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는 일자를 찍느냐 못 찍느냐 중요한 거야. 앞에가 2자여도 집에서 다닐 수 있어, 대학을. 좀 늦게 일어나도 갈 수 있는 대학 갈 수 있어요. 전철 타고 갈 수 있는 대학을. 앞에가 2대 초반이어도. 근데 앞에가 3이면, 그때부터. 앞에가 4면, 안녕.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의 마지노선은 한 2.5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2.5 안에 있으려면 여기 4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어떤 건 1, 어떤 건 2, 어떤 건 3 왔다 갔다 해야겠죠? 최소한 그래야 2점 몇이라도 가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1점대를 받아야 돼. 1점.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1점대 받을 수 있어요. 선생님 저 중학교 때 30%인데요. 40%인데요. 아무 상관없어. 중학교 때 성적과 고등학교 등급과의 상관도는 굉장히 낮아요. 알겠지? 뭔 얘기인지. 지금부터 하면 돼. 충분해, 지금부터. 지금처럼 하면 돼.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학원? 박시원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학교가? 내일 학교 가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오, 상당히 많네. 안 가는 학교, 어디야? 안 가는 학교가 별로 없네? 내리세요.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면 집에 있으면 늦게 나가게 되잖아요, 저절로. 그렇죠? 그리고 좀 민기적거리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오세요. 아침에 문 열려 있으니까. 아침에 오면 학원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뭘 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그리고 방학을 하게 되면 항상 아침 8시 50분. 8시 50분에 오라 그러면 8시 50분에 오지 말고 한 8시 20분, 30분에 오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절대 사람은 죽지 않는다. 라는 것을 몸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교과입니다. 교과. 그래서 1점대 교과를 일단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노선은 2점대 초중반이다. 알겠지? 그걸 지켜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비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과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이 기록되는 게 학교 생활 기록부잖아요.
거기에 내신이 등급이 딱딱딱 찍히겠지. 그거 위에 막 글이 써 있죠. 그 글이 전부 다 비교과야. 그 글들이. 그러면 그 글들은 누가 써주냐면 기본적으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써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꼼꼼하게 여러분들을 관찰하고 여러분들 대화도 많이 나누고 조금이라도 잘 써주려고 노력을 하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런 선생님 만날 수도 있잖아. 그건 다 다른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장래가 걸려있는 대학 진학을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의 그 운이잖아요, 그거는. 그거에 맡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을 만나든 좋은 기록이 나오게 여러분들을 바꿔야 돼. 자, 좋은 기록을 만드는 건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운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좋은 기록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계속 가세요, 선생님한테. 뭘 자꾸 갖다 드려. 비타 500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뭘 갖다 드리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면 수행평가를 다 똑같이 내주잖아. 그렇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행평가가 나오면 그 수행평가를 하는 거에 급급하지. 그렇지? 근데 이 기록을 좋게 만드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그 수행평가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 뭔 말인지 알겠어?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걸 끄집어내서 그거와 관련돼서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거야. 선생님, 제가 이걸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전에 서칭을 충분히 하고 가야죠. 그 분야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주제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한번 써본다라든가,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을 하나 더 읽는다라든가, 그 책을 읽고 선생님한테 독서 감상문을 제출한다라든가, 안 해도 되는 짓을 하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걸 받는 선생님이 일단 받았잖아. 기록을. 선생님 손에 뭐가 들어갔잖아. 그럼 써줄 수밖에 없어. 이해가? 그런데 그것이 수행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할 수 있고요. 그 과목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활동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동아리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나의 진로와 관련된 것, 그런 거와 관련해서 계속 뭘 고민을 해야 돼. 근데 고민하려면 알아야 돼. 무슨 얘기냐? 만약에 통합과 이런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걸 세특이라고 해요. 통합과학과 관련해서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걸 줄여서 이제 세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통합과학 선생님이 써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세특을. 써주는데 수행평가를 내줬다. 그런데 그 수행평가를 해왔다. 끝! 수행평가를 내줬다. 수행평가를 해왔다. 끝. 이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통합과학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겠죠. 요새 뭐 배우냐? 요새 뭐 우주의 생성 뭐 이런 거 배우니? 처음이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우주의 생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 들어본 적 있죠? 뭐 예를 들면 거기에서 어떤 특정 파트를 따내서 거기에서 특정 파트를 따내서 그 이론에 관한 검색을 해서 그걸 갖다가 통합과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게 관심이 있는데 요거 좀 더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보면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야. 아니면 그 분야와 관련해서 내가 리포트를 하나 썼는데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해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통합과학 선생님 여기다 뭐라고 쓸까요? 안 해도 되는 짓을 하고 있는 학생임? 이렇게 쓸까요? 이 학생은 자연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죠? 별도로 과제를 부여하지 않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을 혼자서 읽고 거기에서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서 그거와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뭔가 알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 뭔 말인지 알겠지? 대학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이에요. 지적 욕구가 있는 사람. 호기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궁금해한 건 반드시 찾아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써봐야 되는 사람. 대학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학은 무슨 뭐 학교를 성실히 다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은 성실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건 대단한 착각이야.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은 또라이를 뽑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또라이. 한쪽에 약간 이상한 애들.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을 뽑아서 졸업을 시켜서 취직을 시키려고 여러분들을 뽑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 뽑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화학과 교수님은 어떤 학생을 뽑냐 하면 화학에 미친 애를 뽑는 거예요. 화학에 대한 지적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아이를 뽑는 거야.
알겠지? 왜? 그런 애가 내 제자가 될 거잖아. 내 학문적 성과를 물려받아서 이 아이가 더 발전시키래잖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도 해서 나중에 내 뒤를 이어서 교수가 될 아이잖아. 이 아이가. 왜? 얘는 화학에 미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목,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과목에 내가 굉장히 지적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기록을 통해서 대학에 어필을 해야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거야. 이놈 봐라. 안 해도 되는 짓을 하고 있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알아서 써줄 거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꾸로 여러분 들이밀어야 돼. 근데 들이밀으려면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뭘 알아야 쓰지. 뭘 알려면 뭘 해야 돼? 공부를 미리 해야지. 통합과학도 과학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과학과 관련돼서 얘기하자면 통합과학 세트를 쓰는데도 물리도 공부하고 화학도 공부하고 생명 다 공부하는 거예요. 미리 공부해놓고 배우다 보면 이건 여기서 나왔던 건데 여기서 나왔던 건데 그러면서 끄집어내갖고 또 찾아가서 내고 요청하고 알겠어? 그런 적극성이 여러분들을 좋은 대학으로 이끄는 기록을 만듭니다. 됐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록은 만들어지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똑같아요. 선생님, 우리 미소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까지 선생님 기다릴 것 같아요? 응?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맨날 이리 와.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그런 식의 접촉을 가졌던 사람이 몇 명 있죠. 내가 그냥 안 놔두잖아. 이리 와. 그냥 안 놔두죠? 절대 그냥 안 놔둬. 선생님 가만 안 있어. 어떻게든 만들어내. 못 견디겠으면 나가든가. 어떻게든 바꿔내죠. 그렇죠? 그런 적극성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시키도록 만들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인데 이 수능 공부도 지금부터 뭐 가끔 그런 질문이 와요. 가끔 그런 질문이 오는데 학부모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 학원은 수능 수업을 하나요? 내신 수업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건 수능 수업이에요? 내신 수업이에요? 의미가 수학 수업이죠. 그렇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내신도 되는 거고 수능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내신 수능이나 수능 수능이나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없죠. 똑같아요. 영어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 영어 수업을 뭘 하죠? 단어 공부를 하고요. 그렇죠? 또 뭐 해요? 문법 공부를 하고 있죠. 독해 공부를 하고 있죠. 이거는 내신 공부예요, 수능 공부예요? 둘 다죠. 그렇죠. 단어를 많이 남의 나라 말이니까 많이 외워야지. 그래서 그건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이야. 지금 여러분의 단계에서는 수능이나 내신이나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이고요.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거야. 딱 보면 예를 들면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예를 들면 오늘 48명의 학생이 삼겹살을 먹으러 갑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해야 돼? 48명의 학생이 밥을 먹으러 갑니다. 윤호야, 무슨 생각해야 돼? 4인 1조로 조를 만드는 방법수를 생각해야죠. 여학생 몇 조와 남학생 몇 조를 만들 경우. 그렇죠? 엄만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실생활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글로 써 있는 수학 문제를 보고 그걸 갖다 식으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걸 통칭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좀 아까 선생님이 나머지 정리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 글로 돼 있는 걸 식으로 이해하라 그랬지. 그죠? 뭐 예를 들면 x에 관한 다양식 뭐뭐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뭐뭐라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 뭐를 써요? fx 이퀄 그죠? x 곱하기 qx 플러스 r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글로 돼 있는 걸 수학적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능력. 수학적으로 보는 거야. 모든 상관을 글로 돼 있는 거 말로 되는 거 수학적으로 표현해내고 그걸 갖다 직관에 의해서 식을 세우고 연산으로 풀어내고 이런 훈련이 충분히 돼 있으면 내신이고 수능이고 다 풀리는 거야. 요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인 거지. 그게 내신이냐가 수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그러니까 마르고 닳도록 풀어야지. 수학이라는 과목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수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문제를 딱 봐요. 그럼 처음에는 직관이 필요해. 직관. 이 문제를 뭐를 대입해야겠구나. 이걸 근해 공식을 써야겠구나. 이걸 근각의수와의 관계를 써야겠구나. 이걸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써야겠구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겠구나. 접선의 방정식을 써야겠구나. 처음에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식 세우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연산하는 거지. 풀어내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직관이 들고 어떻게 하면 연산이 들어요? 어? 니네 답은 다 알고 있어. 수학 문제를 보고 거기에서 뭘 적용해야 될지를 떠올리는 능력. 그거를 직관이라고 합시다. 어떻게 하면 직관이 생기냐고. 이 직관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연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답 나왔잖아. 니네는 뭐 해야 돼, 수학을? 많이 풀어야 돼. 그 답 나온 거야. 그 니네한테 풀리고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이런 수학을 공부하는 방식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는 선생님은 오늘은 말 안 할게요. 난 우리나라 수학을 왜 그렇게 가르치는지 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선생님 수학 좋아하잖아. 알고 있니? 선생님 취미생활이 수학이잖아요. 선생님 영어 선생님인데 여러분 수학 갖고 오면 되게 내가 막 풀어주고 싶어 하잖아. 수학 문제 풀면 스트레스가 풀려. 카타르시스.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고 뭔가 이렇게 뿌였던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수학은 참 아름다운 과목이에요. 근데 그런 과목을 애들한테 이렇게 노가다를 시키면서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로. 이 재밌는 수학을, 아름다운 수학을. 근데 어쨌든 우리는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요구하는 수학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답은 이미 여러분들 입으로 얘기했잖아. 얘기했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학은? 많이 풀어야 된다. 지금 여러분 하루에 몇 문제 풀어요? 50문제. 방학하면 하루에 몇 문제 풀어요? 100문제 풉니다. 100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자, 따져보세요. 아침에 방학하면 몇 시에 오나요, 학원에? 8시 50분에. 집에 몇 시에 가요, 종일반? 10시. 그럼 학원에서 몇 시간 있어요? 13시간 10분 있죠? 그죠? 13시간 10분 중에 거의 절반은 수학 공부를 하겠죠? 절반 이상 하겠죠, 사실은. 그렇겠죠? 그러면 1시간이 60분이에요. 여러분이 수학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보통 몇 분 걸리는 줄 알아? 2, 3분, 많으면 4분 걸려. 한 문제 푸는데. 맞잖아. 그죠? 2, 3분 되지. 많으면 4분 걸린다니까? 그럼 60분 동안 풀면 몇 문제 풀어요? 나눠봐. 15개에서 20개 사이 풀겠죠? 3분이면 20개고 15개면 4분이면 15개야. 맞지? 그렇죠? 그럼 15개 푼다고 가정하고 6시간 풀면 몇 문제 풀어? 90문제 풀잖아. 100문제 왜 못 풀어? 그지? 하루에 100문제 풀면 한 달에 몇 문제 풀어? 3000문제. 두 달이면. 거기다가 11월 달 푼 거, 12월 달 푼 거 합치면 8000개에서 9000개 풀겠죠. 그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8000문제에서 9000문제 풀고 고등학교 딱 입학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10,000문제 가까이 풀고 들어온 사람이야. 여러분 같은 중3은 없어요. 없다니까. 이게 다 또라이지, 이게. 야, 오랜다고 8시 50분에 다 오냐? 그래, 8000문제 풀고 가라고, 고등학교. 당당하게 외치라고. 나 9000개 풀고 왔어. 너 몇 개 풀고 왔는데. 너 대한민국의 수학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란 말이야.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영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신이냐 수준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건 다분히 형식적이고 그렇죠? 그런 무의미한 질문이 어딨어. 수학은 뭘 만들면 된다고? 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 수학을 풀어낼 수 있는 연산 능력 이걸 만들어내면 그게 수원이건 수투건 미분이건 적분이건 다 똑같은 거야. 생각하는 능력만 있으면. 영어도 똑같고. 알겠지? 내신이건 수능이건.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고. 자, 대학별 고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대략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를 얘가 수능은 대략 이 정도 맞는 애구나. 내신은 이런 아이구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써줬구나. 라고 한 다음에 그것만 보고 뽑을 수 없어요, 대학은.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대학별로 서울대는 서울대 교수들이 되고 연대는 연대 교수들이 되고 그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 직접 출제한 문제를 갖고 그 대학에 들어올 애를 마지막에 선발하는 시험. 그 시험을 뭐라고 부른다? 대학별 고사라고 부른다. 됐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마지막 시험은 우리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보는 시험은 뭐예요? 대학별 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잘하고 이걸 못 보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걸 잘 봐야죠. 그런데 대학별 고사를 가르치진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대학별 고사에서 아까도 얘기했어요. 대학별 고사에서 결국 여러분들을 마지막에 선발하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궁금해하는 것 딱 하나예요. 이 아이가 똑똑한 아이인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원하는 똑똑함을 이 아이는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됐지?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를 열심히 읽으세요. 똑똑한 학생이 되려면. 알겠지? 성재쌤이 막 수업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 20%의 학생들은 이 클래스 수업을 뭐 휴가 내지는 쉬는 시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갖고 이러고 있다. 졸다가 어떤 애들은 바짝바짝바짝해서 듣는데. 그러면 그런 그 인문학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졸고 휴가라고 생각하는 애를 대학에서 교수님이 봤을 때 똑똑한 애로 인정을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학문을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요. 미래 문제를 예측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 사피엔스라는 책은 그동안 인류가 수많은 세월 지구에서 살아오면서 닥쳤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가에 대한 책이야. 얘가?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 지금 우리 인류가 21세기에 당면하고 있는 현실 문제가 눈에 보여요. 선생님 말 믿어봐. 나도 다 읽었어. 그 다음 책이 뭐냐 하면 유발 하라리의 그 다음 책이 뭐예요? 그 세 번째 책이고 호모데우스라는 책이거든요. 호모데우스는 인류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만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측한 거예요. 사피엔스하고 호모데우스 두 개만 읽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동안 인류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생길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어. 책 두 권만 읽어도. 그러니까 정말 좋은 책인 거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한 1000페이지밖에 안 되잖아. 두 개 해봤자. 1000페이지 금방 읽어. 알겠죠? 그러면서 똑똑해지는 거야.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겠지? 그러니까 휴가가 아니야, 그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거는 좀 안 들어도 된다. 이거 뭐 숙제도 별로 없고. 이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대학교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야. 안 똑똑한 애가 돼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뭔 얘기인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와 독서. 그래서 지금 이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 내신이나 뭐 수능이나 뭐 이런 거고요. 얘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비교과나 대학교 뭐 그렇게 딱 단선적으로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물론 이제 교과도 대학교하고 직결되죠. 그렇죠. 물론 교과와 비교과도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책을 많이 읽으면 내신에도 도움이 되고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나 이 교과 독서라는 양축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교과 공부만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동안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원, 그 다음에 공부했던 시간들 다 생각해 보시면 왼쪽에 쏟은 시간이 많아요? 오른쪽에 쏟은 시간이 많아요? 최근 몇 년간. 왼쪽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책을 갖다 과제가 나오고 당장 뭐 영어 수학을 해야 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독서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인 거야. 최소한의 독서를 하라는 거야. 최소한의 독서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똑똑한 학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11월 18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달 안에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계열과 진로의 결정이에요. 계열과 진로의. 계열은 뭐 아니면 뭐야? 자연계 아니면 인문계지? 그렇죠? 아직 잘 모르겠다. 손들어. 아직 잘 모르겠다. 다 정해졌니?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학생들은 한 달 안에 정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인데 사실 선생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하고 싶었던 일하고요. 고2 때 하고 싶었던 일하고 고3 때 하고 싶었던 일이 매년 바뀌었어. 근데 여러분들 중3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한테 야, 니네들 문과 갈지 이거 같이 정해. 이걸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크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인문계, 자연계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인문계 학생들이 대학 가는 그런 로드맵이라는 건 계획이잖아요. 걸어가야 될 길하고 자연계 학생이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 달라. 대학만 놓고 보자면. 인생을 놓고 보면 이런 거는 천천히 결정하는 게 맞는 건데 대학만 놓고 보자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가능하면
아주 세부적인 학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문계 자연계는 결정하는 게 좋다. 왜 이제 어떻게 다르냐? 딱 한 과목 때문인데 자연계는 수학 대 과학이 1대1이야. 비중이. 여러분들은 국영수가 주요 과목이고 과학은 기타 과목이라는 도식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중학교 때 생겨버렸어요. 맞죠? 수학은 열심히 해야 되는 과목, 과학은 시험 때만 하는 과목. 그렇죠? 시험 때만 하는데 잘 못 보는 과목.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과는 못 가겠어요. 과학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런 학생들로 바뀐 거죠. 근데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과를, 자연계를 간다면 수학과 과학이 1대1이에요. 수학만큼 과학이 중요해. 그리고 수학하고 과학을 더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을 다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4예요. 수학 과학이 80%의 비중을 차지. 그러니까 자연계를 이과를 갈 학생들은 지금 올 겨울방학부터 수학 과학에 거의 전력의 80%를 쏟아야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과학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 나중에 문과 가면 억울하잖아. 그치? 손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정을 미리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상담인 김영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지하게 조언을 구하세요. 한 달 안에 결정하셔야 돼요. 알겠죠? 수업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들 다 수업을 비슷하게 듣잖아. 다 비슷하게 듣는데 겨울방학 강좌를 우리가 한 12월 마지막 주쯤부터 여러분들 반을 다 바꾸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반이 다 달라져요. 지금보다 훨씬 복잡해, 시간표가. 그래서 학생들별로 시간표를 쫙쫙 한 명 한 명 시간표를 다 짜줘야 되는데 그 시간표를 짤 때 계열이 결정이 안 돼 있으면 어려운 상황이 생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과목이 이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문과는 과학을 안 하니까 굉장히 편할 것 같지? 그렇죠? 그럴 것 같긴 한데 또 뭐가 문제냐면 이과는 웬만하면 좋은 데를 가요. 문과는 웬만하면 못 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선생님이 대학 이름을 막 여기저기 썼는데 지금 오늘 그 시험을 봤던 수험생 숫자도 인문계에 가는 학생들보다 자연계에 가는 학생들이 수험생 숫자가 훨씬 적어요. 근데 대학에서 선발하는 그런 신입생 숫자는 이과 신입생 숫자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이과 공부할 게 많은데 대학 갈 때는 정원이 많으니까 갈 수 있는 데도 많고. 알겠지? 문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야? 문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야? 왜 해필이면 고려대냐? 뭐 집안에 고려대 관련 문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뭐 아무한테나 물어 다 서울대라고 하죠. 이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냐? 그러면 의견이 분분해요. 서울대라는 사람, 포항공대라는 사람, 카이스트라는 사람. 아유, 아무리 서울대도 의대가 더 좋죠. 아유, 서울대 나오면 뭐에 취업도 안 되는데 약대 가는 게 낫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거기부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는 선택지가 많아, 선택지가. 문과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고 대학 정원도 되게 조금이고. 그래서 공부할 때는 문과가 편한데 대학 갈 때는 이과가 훨씬 편해.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취업도 잘 되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과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알겠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행복과 직결되잖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가져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럼 부모님이 골라주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리고 뭐 적성, 가끔 상담 보면 뭐 적성 검사를 해봤더니 뭐 저는 문과로 나오는데요. 야, 적성이 농부로 나오면 지금부터 농사 질래? 그 의미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런 뭐 무슨 수치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의 의지적인 요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면 가장 행복할까? 내가 어떤 게 재미있나? 이런 걸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도 농사가 재밌으면 내려가시고. 괜찮아. 앞으로 뭐 농업도 유망 산업이니까 아예 그냥 지금부터 아주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막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접어서 쓰고 뭐 1번부터 이렇게 막 쓰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선생님이 공부했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100문제 풀이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이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잘했을 것 같죠? 어떻게 알아? 처음에 되게 못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저기 시림동에 있는 난강고등학교라는 데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를 딱 가서 시험을 본 거야. 3월 달에. 니네들 모의고사 같은 거 보거든? 딱 봤는데 내가 수학을 40몇 점 맞았어. 100점 만점에. 근데 나랑 그 중학교 때 공부를 비슷비슷하게 했던 애들 보니까 전부 다 뭐 90몇 점 이렇게 맞은 거야.
야, 니네는 어떻게 이렇게 그걸 90몇 점 맞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놈 자식들이 친구들인데 겨울방학 때 공부를 다 해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야, 뭐 반칙이잖아. 들어와서 같이 해야지. 미리 해갖고 오는 게 어딨어. 그래서 그냥 울었어요. 자존심 너무 상해서. 자존심 너무 상하는 거야. 너무 서글프고. 그래서 그날 선생님이 뭘 했냐 하면 뭘 했을 것 같아. 고1 3월 며칠 학교 끝나고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은 머리 깎을 때 어디 가요? 미용실 가죠. 선생님 때는 학생들은 이발소 갔거든요. 아우, 세대차. 아우, 꼰대. 그래서 이발소 가서 머리를 스님처럼 빡빡 밀었어. 완전히. 완전히 빡빡 밀고 그날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수학을 100문제 풀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겠다. 그래갖고 한 3달간 하루도 안 빼고 100문제 풀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100문제를 풀 수 있어. 어떻게 푸는 줄 알아? 아침에 딱 일어나.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야? 학교 가는 날. 씻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밥 먹고. 그렇죠? 자, 수학을 학교 다닐 때 하루에 100문제를 푸는 방법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연습장을 삐고 11월 18일 1번이라고 씁니다. 일단 연습장을 삐고 그 다음에 씻으러 갑니다. 엄마가 밥을 차리고 계시죠? 그동안 한 문제를 풉니다. 2문제를 풀고. 알겠죠? 그리고 학교를 제일 일찍 갑니다. 학교를 제일 일찍 가. 심지어 선생님 어떨 때는 학교 갔더니 교문이 안 열려 있더라고. 제일 일찍 갑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학교에 여러분 딱 들어갔어요. 학교에 도착했어. 교실문 열고 들어갔어. 그럼 제일 먼저 뭐예요? 애들이랑 얘기 시작하죠. 그죠? 뭐 어땠다 저쨌다 그랬대 저랬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한 반에 한 23명 정도의 우리 반 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갔을 때 한 10명 정도가 이미 와 있어. 그러면 그 10번째 온회부터 23번째 온회가 들어올 때까지 계속 교실에서 뭐 해요? 대화를 나누죠. 제일 먼저 온회는 뭘 할 수 있냐면 앉아서 이어폰을 끼고 수학 문제를 시작할 수 있어요. 대화에 끼지 않고. 그건 제일 먼저 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야. 애들이 늘면 못해. 중간에 들어가면. 다 해본 거야. 그래서 딱 교실에 들어가면 이어폰을 딱 끼고 수학 문제 풀어요. 언제까지? 아침 조회 할 때까지. 선생님 들어오실 때까지 계속 풀 수 있어. 그럼 몇 문제 풀까요? 눈 뜨고 씻기 전에 연습장에 1번 쓰고 선생님 들어오기 전까지 몇 문제 풀 것 같아? 5개에서 10개 정도 최소한 5개에서 10개 풀 수 있어. 쉬는 시간이 10분씩 몇 번 있어? 학교에서? 하나, 둘, 셋, 넷, 한 4번 내지 5번이 있죠? 5번 정도 있죠? 10분이죠? 그러면 50분 있잖아요. 50분 동안 풀면 몇 문제 풀 것 같아? 또 10개 풀어요. 점심시간에 밥 먹고 또 5개에서 10개 풀어요. 학교에서만 30개 풀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 말을 안 해. 말을 한마디도 하면 안 돼.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머리를 깎는 거야. 그럼 애들이 지나가다가 머리를 만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막 때리고 가는 놈도 있고. 그리고 쟤 왜 저러냐? 막 그래. 그럼 혼자서 씨 웃어. 나 미쳤어. 그리고 푸는 거야. 하루에 30개를 풀 수 있어. 집에 가서 또 풀어. 자기 전까지. 12시간, 1시간 100문제 안 풀면 안 자. 자고 싶으면 풀어야 돼. 자고 싶으면 말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입시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갈 때 요새 이런 무슨 소형 녹음기 같은 거 있잖아. 전화기 말고 녹음기 있죠, 녹음기. 소형 녹음기, 뭐 펜, 뭐 볼펜에 있는 것도 있고 있잖아. 녹음에 달려 있잖아. 그걸 한번 켜고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반에서 친구들이랑 했던 얘기를 다 녹음을 해갖고 갖고 와보세요, 저녁에. 그리고 다 들어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눈 대화 중에 도대체 쓸데있는 대화가 몇 프로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세요. 아무 쓸데 없습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대, 누가 그랬대, 누가 그랬대, 몇 반에 누가 그랬대, 뭐가 그랬대, 뭐가 그랬대. 뭐 영화 봤어? 뭐 봤어? 뭐 1등 했대, 뭐 했대, 야구 이겼대, 축구 이겼대, 뭐 매일 이런 얘기야. 대화를 하면 꼭 뭐가 생기죠? 약속이 생겨. 오늘 집에 가다 뭐 할래? 그럴까? 뭔 말인지 알겠지? 말을 안 하면 스케줄이 안 생겨요. 말을 안 하면 시간이 생기고요. 그럼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교에서만 일과 시간에만 30개를 풀 수 있고요. 가끔은 얼마나 고마운 선생님이 있냐 하면 다른 과목 공부를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잖아. 그럼 정말 고맙죠. 계속 푸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의 첫 번째 목표야. 내가 수학을 하루에 100개 풀지 않으면 나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래서 3개월을 하면 거의 10,000개를 풀어요. 10,000문제. 그리고 나면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선생님 8,000개, 9,000개 풀고 가라 그러잖아. 안 무섭다니까? 수학 문제가 안 무서워. 그게 뭐가 무서워? 그까짓 게 뭐라고. 그리고 이게 거의 웬만한 문제는 암산으로 다 돼요. 하도 많이 풀다 보면. 2,200일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공부했던 방식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정말 무식하죠? 말도 안 하고, 머리 빡빡 밀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애들한테 놀림받고. 그렇죠? 선생님 친구 많아요. 그렇게 놀림받고 컸어도 친구 많아. 굉장히 많은.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무식하게는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죠?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종일반이 있잖아요. 종일반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게 뭐죠? TSM도 있죠. 그죠? 선생님도 있고. 다른 영어 선생님도 내려오잖아요. 가끔. 그죠? 이게 질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 왜 해설지가 없는지 알아?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에는 학원 교재에는 해설지가 없잖아. 답만 있잖아. 왜 없을까? 종이값이 아까워서? 종이값 이들한테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죠. 이게 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정말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착각 1번. 인강을 보고 나서 내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 네,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거를 자기 자랑을 하는 걸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께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는 걸 공부 시간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예요. 그거는 여러분 쉰 거예요. 그냥 쉰 거.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수업의 기본은 소통이에요. 아이 컨택이고 학생들한테 임팩트 있는 전달. 그 다음에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가 모르고 있는 걸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는 거. 이게 수업의 핵심이야. 그리고 수준을,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는가. 근데 인강은 일단 눈높이가 없죠. 그죠? 모든 학생들 다 들어야 되는 보편적인 거. 선생님이 옛날에 인강을 많이 했었거든. 강의를 많이 찍어봤다고. 강의를 찍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강의를 보는 학생이 몇 등급이든 5등급이든 4등급이든 3등급, 2등급이든 1등급이든 이 아이들한테 다 의미가 있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일반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 그 아이한테 특화된 수업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아이들의 착각.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내가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다. 두 번째 착각. 해설을 보고 끄떡이면 이게 나의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 해설을 보고 끄떡이 문제는 일주일 있다 풀어보라면 또 못 풀죠? 많이 경험해봤죠? 또 안 풀려요, 또 안 풀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정보를 전달받는 방식이 수학 같은 경우에 모르는 문제를 풀고 그걸 갖다 해설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알아요. 근데 시각 정보로 들어온 거예요, 시각 정보로.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갖다 받아주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딱 찍어서 이거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 청각적으로 들어오죠. 뭔 말인지 알겠지?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뇌가 이런 눈과 귀로 들어온 정보를 TA 선생님이 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포인트를 지적해주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것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야. 해설을 보면 그 다음 주에 또 못 푸는데 물어봐서 설명을 들은 거는 그 다음 주에 풀리는 거야. 그 원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해설을 보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려면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일반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별관이 필요한 거야. 이해가? 뭔 얘기인지? 근데 종일반이나 별관에서 질문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물론 질문을 안 해도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의미가 있죠. 그러나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거에다가 또 하나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Q&A 시스템이에요. Q&A. 별무반이라는 이름은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이 별이라는 말은 스페셜, 특별하다는 얘기고요. 무라는 건 힘을 쓴다라는 거,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반이라는 건 클래스라는 뜻이고. 선생님이 만든 이름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 무자, 나 왜 이러니? 무의 무자고, 이거는.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 있던 그 고려시대의 윤관장군이 만든 특수부대죠? 배웠죠? 그게 이 무의 무자고요. 이게 힘쓸 무자야. 선생님 잠깐 착각을 했어요. 이건 힘쓸 무자야. 그래서 우리의 별무반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검수를 할 일은 없으니까 이건 아니고 힘쓸 무자, 노력할. 그래서 여기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뭐 여러분들도 나중에 별반에 올라갈 학생들 또 선발을 하겠지만,
이 별반이라는 공간, 종일반이라는 공간이 여러분들의 학습 시간을 확보해주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압박을, 공부해야만 한다는 압박을 어느 정도 형식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거 외에 별도로 질의응답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영어 그 질문 월수금마다 지금 하고 있잖아. 그 질문할 때 여러분들 안 가르치는 선생님 다 받아주지. 수학도 막 지나가다 아무 선생님이나 질문 받아 그런 경험 한 적 있죠. 그게 우리 학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죠. 우리 학 선생님들은 니의 내가 없어요. 네가 가르치는 학생,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없다고. 다 우리 학생이야.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물어봐도 돼. 이거는 질의응답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자료가 필요하면 아무한테나 달라 그래도 되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걸 이용해야 돼. 그래서 진명학원 매뉴얼을 알아야 돼. 그 진명학원 매뉴얼을 여러분한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또 TA 선생님들이죠. 그 TA 선생님들이 여러분들랑 똑같이 종일반, 더 체인지 프로젝트, 이것도 출발해서 대학 간 선배들이잖아. 진명학원 매뉴얼을 잘 알고 있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써보여요. 여러분들은 계속 선생님 무식하게 공부할 필요가 없고 학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수업도 가능하면 지금 수업을 정말 많이 하지만 나중에 수업을 줄여주거든요.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수업을 많이 하지. 2월 말까지 수업이 많아요, 굉장히. 나중에 줄여주겠죠. 그래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인이 혼자 공부해서 어떤 책 하나를 보는데 100시간이 걸릴 걸 수업을 갖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30시간, 40시간을 줄여주는 거야. 수업의 목적은 뭐 하는 거라고? 학생들의 시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수업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요. 얘는 공부를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지? 수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돼.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완전히 틀린 말이 뭐라고? 수업이 너무 많아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수업을 하는 이유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함인데. 됐죠? 이게 왜 이러니?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게 그 로드맵이라는 말이 있었고 이제 컨설팅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로드맵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학생 한 명 한 명마다 국어는 어떻게 나가고 영어는 어떻게 나가고 수학은 어떻게 나가겠다는 계획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씩. 여러분이 수학 진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맞춰내기 위해서 로드맵을 다 짜고 있는 거죠. 이제 과학 로드맵도 짤 거고. 국어 영어는 지금은 똑같이 가지만 또 영어 지난번에 봤던 3시간짜리 시험을 12월 달에 또 한번 본 다음에 로드맵을 또 설계를 다시 하고 반을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겨울방학이 되면 여러분들 영어 수업은 학생들마다 다 달라요. 수업의 조합의 종류가 10가지 넘게 나와. 뭔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면 지금 EP2다. EP2 학생들은 일주일에 몇 교시예요, 영어가? 6교시죠? EP2 손들어. 몇 교시야, 영어 수업? 몇 교시 몰라? 6교시. 6교시를 같이 듣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4교시로 바뀌어. 그 다음에 2교시는 어떤 학생은 구문으로 가고 2교시는 어떤 학생은 독해, 유형으로 가고 어떤 학생은 또 2교시는 서술형 문제로 가고 여러분들 내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을 때 여러분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게 서술형이잖아요. 영작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로 가고. 그래서 4+2, 4+2, 4+2 이렇게 다 바뀐다고 학생들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선생님 저는 영어를 너무 못해요. 그래? 너는 4+2+2+2. 너는 10교시. 뭔 말인지 알겠어? 너는 10교시, 너는 6교시, 너는 다 달라 애들마다. 이런 조합을 만드는 거야. 찾아내야지. 얘가 뭐가 제일 급한지를. 알겠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로드맵을 짜는 거예요. 그러고 컨설팅을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그 6층의 게시판에 매주 주간 테스트 보는 점수가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게 계속 쌓이고 있다는 사실 아시죠? 매주 쌓일 거잖아. 그쵸? 파일에 계속 여러분 점수 기록되고 있을 거잖아. 그게 2주치, 3주치 보면은 그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지만 그거를 6주치, 8주치, 10주치를 보면 얘가 어떤 아이다라는 게 금방 다 나오겠죠. 그죠? 얘는 주간 테스트는 잘 보는데 모의고사는 못 보는 아이. 얘는 주간 테스트는 잘 보는데 출결 점수는 형편없는 애. 얘는 정말 지각을 많이 하는 애. 다 나오겠죠? 얘는 학원에 머문 시간이 굉장히 긴데 점수는 안 나오는 애. 마음이 아픈 아이죠? 다 나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 그런 스타일이나 유형에 맞게 그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학습 로드맵에도 반영하고 컨설팅 리포트에도 반영을 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어야 돼요. 집에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는 쉬시고 그냥 뭐 좀 그렇다 그러면 한 수학 20개만 더 풀어 집에 가서. 집에 가서 쉬시고 엄마 아빠 짜증내지 마시고. 알겠죠? 학원에서 받은 스트레스 집에 가서 풀지 마시고 거꾸로 집에서 받은 스트레스 학원에서 풀지 마시고.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자, 오늘은 이제 대학 입시의 첫걸음이라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정리하면 원하는 대학에 여러분들의 전형을 찾아서 합격하는 것. 이게 목표라 그랬지? 원하는 대학을 정하시고 몇 개를 정하셔도 좋습니다. 나한테 맞는 전형을 지금 당장 아이들 찾아내시고 그 전형에서 요구하는 전형 요소들이 뭔가를 확인하시고 각각의 전형 요소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올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시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알겠죠? 중간에 절대 도망가지 마시고. 알겠지? 8주 해보니까 선생님, 어떤 애는 예전에 뭐가 있었냐면 집에 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온대. 엄마, 나 진명만 안 가게 해주면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할게요. 나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겠어요. 할 수 없죠, 어떻게. 엄마는 거꾸로 제발 진명아 엄마 가라.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우리 학원은 좀 독특하죠. 그렇죠? 강하고 색깔이 강하고 드라이브도 강하고 선생님도 굉장히 색깔이 강하고 선명하죠. 그죠? 그러나 따뜻하죠. 알고 있지. 빨리 대답 안 해? 선생님도 오늘도 일찍 나왔고 내일도 일찍 나올 거고 당분간 2월 말까지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공부에 관한 여러분들만의 딱 관이 생길 때까지는 다른 학년보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일 많은 시간을 쓸 거예요. 알겠죠? 열심히 하는 모습 서로 지켜보면서 같이 성장하는. 아직 선생님 성장하잖아. 그지? 선생님 좌우명이 길들여지지 말자거든? 나도 계속 성장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힘내서 지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아시겠죠? 내려가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